안녕하세요. 안과의사 염동주입니다. 서클렌즈 하루 종일 끼신다고 정말 눈 아프고 많이 건조하셨죠? 이제는 서클렌즈 없이도 반영구적으로 선명하고 큰 눈동자를 가질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이 바로 아이링 수술인데요. 선생님, 제가 아이링 수술 뭔지 궁금해서 검색해봤는데 레드벨벳 아이링밖에 안 나오던데. 그쵸, 이게 아이린 말고 아이링입니다. 링, 반지할 때 링. 그래서 이 아이링 수술은 반지 같은 링을 눈 안에 삽입하는 건데요. 우리가 각막에는 검은 자, 옆에 흰 자위라는 결막이 있습니다. 그 결막의 아래쪽에 굉장히 부드럽고 섬세하고 이쁜 약간 짙은 모양의 그런 링을 삽입함으로써 굉장히 눈동자를 크게 그리고 굉장히 좀 매력적인 눈빛을 가질 수 있는 수술이 바로 아이링 수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반지도 내 손에 맞는 호수로 끼우잖아요. 이 링도 내 눈에 맞는 크기로 선택할 수가 있는 건가요? 물론 가능하죠. 우리가 링의 크기가 0.75mm에서 2mm까지가 있습니다. 뭐 2mm는 좀 과하긴 하지만 이게 본인의 기호에 맞게끔 선택할 수가 있고, 또 지금은 검정색만 저희가 사용되고 있지만 조금 더 매력적인 눈빛을 위해서 뭐 파란색이라든지 또 갈색, 심지어 뭐 빨간색 이런 것도 지금 준비가 되고 있기 때문에 본인이 어떤 눈빛 그리고 어떤 눈동자의 크기를 원하는 것에 따라서 모양과 사이즈를 선택할 수 있다는 점이 이 아이링 수술의 장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눈에 하는 성형수술이다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생소함을 좀 느끼실 것 같아요. 그래서 대부분 안전성에 대한 부분을 가장 궁금해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확실히 안전성이 입증된 수술은 맞는 거죠? 맞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라식 수술이 나왔을 때 과연 눈에 이렇게 칼을 대고 레이저를 하는 게 안전할 건가라는 의구심, 걱정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굉장히 많은 젊은 분들이 라식, 스마일 수술을 통해서 안경을 벗고 광명을 찾듯이 이 수술 자체는 안정성이 굉장히 검증됐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이 아이링 수술에 사용되는 재질일 텐데요. 이 실리콘 재질은 당연히 식약처 승인을 받았고 그리고 흡수가 되지 않는 폴리머 재질이기 때문에 굉장히 안전하고 그리고 부드럽기 때문에 눈 안에 결막 밑에 들어갔을 때 염증이라든지 아니면 또는 이물 반응을 일으킬 가능성이 굉장히 낮습니다. 쉽게 제거도 가능하고 교체도 쉽게 가능하기 때문에 걱정을 좀 덜어놓으셔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시력교정술 얘기가 나오니까 또 궁금한 게요. 시력교정술과 아이링 수술은 함께 병행할 수 있는 건가요? 병행 가능하죠. 우리가 시력교정술을 하면 각막에는 검은 자 위에 레이저를 조여서 각막의 두께를 조금 얇고 그리고 평평하게 만들어서 굴절력을 변화시키는 게 시력교정술이라면, 이 아이링 수술은 각막에는 검은 자 위가 아닌 흰 자 위, 결막 밑에 안전한 실리콘 링을 삽입하기 때문에 동시에 수술이 가능합니다. 실제로 제가 한 케이스는 아이링 수술을 먼저 하고 나서 2대 라섹을 통해서 간단하게 또 시력 교정을 한 이후에 한 이틀 이후에 렌즈도 빼면서 굉장히 회복한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스마일 수술과 이 아이링 수술, 라섹 수술과 아이링 수술, 그리고 라식 수술과 아이링 수술 세 가지가 다 이론적으로는 가능하고요. 대신 시력 교정술의 종류에 따라서 아이링 수술을 먼저 할 건지 아니면 시력 교정 수술을 먼저 할 건지도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경험이 많은 전문의와 심사숙고해서 결정하시면 제가 볼 때는 뭐 하루 안에도 안전하게 2가지 수술 다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도수가 있는 서클렌즈 끼시던 분들한테는 너무 희망찬 소식일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서클렌즈 끼시던 분들 말고는 또 어떤 분들이 눈동자 성형수술을 받으러 오시나요? 아무래도 최근에 오시는 분들은 눈꺼풀 성형수술을 한 다음에 300안, 400안 이런 걸로 굉장히 좀 스트레스 받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우리가 보통 검은자가 있으면 양쪽 옆에 흰자위가 2개만 보이는 게 정상인데 아래쪽을 보이는 경우가 3방향, 300안 또는 어떤 연예인처럼 정말 위쪽까지 보이는 4방향에 다 보이는 400안, 이 300안, 400안 때문에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는 분이 많이 계시는데 많은 분들이 뭐 아이링 수술을 관심을 가지시고 또 문의도 하고 있는 게 아무래도 이 성형수술이 많이 발달하다 보니까 또 아이링 수술도 또 같이 동반해서 이렇게 관심도가 늘어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요즘은 또 안검하수가 콤플렉스인 분들도 많으시잖아요. 그런 분들한테도 또렷한 인상을 주는데 좀 도움이 될까요? 당연히 되겠죠. 안검하수라는 것은 안검, 눈꺼풀을 위로 들이올리는 근육이 약해져가지고 실질적으로 제가 눈을 크게 떠도 굉장히 눈이 작게 보이게 됩니다. 이런 분들은 안검하수 수술을 쫙 하면 오히려 또 흰자가 너무 많이 보여서 좀 미용적으로 스트레스 받는 분이 계시는데, 안검하수 수술 이후에 이 아이링 수술을 통해서 미용적으로도 조금 더 눈이 더 크게 보이는 또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는 그런
하나의 패션 아이템 또는 미용적인 아이템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도 생각합니다. 안검하수가 노안성 안검하수도 되게 많잖아요. 수술 받는데 나이 제한이 혹시 없는 걸까요? 글쎄요. 참 이게 좀 쉽지 않은 부분인데 고등학생분들 굉장히 문의를 많이 주세요. 근데 아무래도 아이링 수술 이후에 좀 예상치 못한 이런 건조함이 생겼을 때 입시를 준비하는 그 입장에서는 조금 그런 변수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땐 대학 입시가 끝난 다음에는 안전하게 아이링 수술 받으시면 조금 더 본인만의 이런 개성을 살릴 수 있는 나이가 대학 입시 끝 직후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위로는 또 상한 소리가 없으신 것 같아요. 제가 최근에 이제 약간 환갑 조금 못 되신 분이신데 50대 후반이시죠. 이분들은 저한테 이제 백내장과 노안을 통해서 이제 조금 이제 시야가 흐려지고 시력이 떨어지는 거를 교정을 받으셨는데 언제 바로 이 아이링을 할 수 있냐로 문의를 계속 주세요. 근데 노안 백내장은 또 나름대로 이 인공수정체에 대한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노안 백내장이 완벽하게 안정화가 된 최소한 3개월 이후에는 조금 이 아이링 수술을 고려해 볼 수도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쪽으로도 크게 나이 제한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 실제로 수술 받으시는 분들도 연령대가 다양한 편인가요? 그렇죠, 다양하죠. 제가 20대 초반부터 20대 후반, 30대가 가장 많고 40대 이런 분들도 50대 초반 이런 분들도 굉장히 다양하게 수술 받고 있기 때문에 나이가 있다고 해서 문제가 있거나 그런 건 아니고 오히려 그거보다는 너무 렌즈를 오래 껴가지고 유착이 심하거나 염증이 심하거나 그럴 때는 아예 그 공간을 만들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예전에 미백 수술이라고 해서 흰자위를 혈관을 좀 일부분 이렇게 없애고 제거함으로써 눈을 하얗게 하는 미백 수술 같은 게 있었거든요. 40대 중반 여성분인데 자기도 기억 못했지만 15년 전에 미백 수술 받으셨는데 그걸 저한테 얘기를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현명으로 볼 때는 그냥 눈이 좀 그냥 건강하다, 충혈이 별로 없는 분이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그 아래쪽에 결막 아래쪽 공간을 만드는데 아예 공간을 만들 수가 없겠다는 그런 절망감 느낄 정도로 유착이 심했거든요. 그래서 환자분께 말씀드리고 여쭤보니 제가 15년 전에 미백 수술 했어요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환자분 동의하에 아주 간단하게 마무리 지금 이제 충혈도 없어지고 원래 눈대로 돌아왔지만 콘택트 렌즈를 오히려 오랜 시간 껴서 문제가 생긴 경우는 이 수술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이 아이링 수술을 생각하신다면은 그 전에 너무 이렇게 염증 반응이 생겨서 그리고 흰자 유착들이 심해지지 않도록 조금 눈 자체를 잘 관리하는 거 하나의 중요한 아이링 수술을 받을 수 있는 준비 단계이기 때문에 그것도 한번 잘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해외 환자분들도 오시나요? 저희가 최근에 우즈벡 출신의 한국에서 대학을 다니는 친구였는데 그분은 이제 승무원이 되는 게 본인의 꿈이었고 조금 더 눈빛이 매력적인 게 내가 승무원이 되는데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실질적으로 이제 저희한테 이제 수술을 받기를 이제 준비를 하고 계시죠. 실제로 저희가 이제 미국에서 저희 병원에서 이제 오셔서 실제로 이 아이링 수술을 접하고 제가 이번 여행에 뜨는 시간이 안 되니 다음 여행 때는 꼭 이 아이링 수술을 받고 싶다라는 분들이 꽤 많으세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오히려 좀 이 수술에 대해서 보수적이지 않은가 생각이 들고 그래서 아마 올해 연말부터는 굉장히 많은 해외 환자분들이 오셔서 본인만의 개성 있는 눈빛을 찾고자 하는 게 또 하나의 유행이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조심스럽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원장님이 생각하시는 아이링 수술의 장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혹시 우리 첫인상 5초의 법칙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첫인상은 5초 안에 결정이 된다고 합니다. 눈빛 자체가 그런 얼굴에 대한 그런 느낌도 반영하지만 그 사람에 대한 전체 이미지를 굉장히 반영하는데 이 눈빛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본인만의 매력적인 눈빛을 원하는 분이라면 아마 이 아이링 수술이 굉장한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수술 후 주의사항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우리가 모든 수술은 수술 자체는 좋지만 이 사후 관리하는 게 정말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 아이링 수술은 조금 더 사후 관리에 신경 써야 될 필요도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주의해야 될 점 첫 번째는 안약을 잘 넣는 거. 두 번째는 처음에 좀 부었을 때는 차가운 찜질이 좀 도움이 될 거고요. 세 번째는 안과를 정기적으로 잘 오셔가지고 특별한 문제 없이 염증 반응이 없는지 그리고 눈이 건조하지 않는지 그리고 저희가 잘 삽입한 아이링이 눈 속에서 잘 이렇게 이쁘게 잘 있는지 요 3-4가지 정도만 확인하면 될 거기 때문에 크게 어려운 것 같지는 않아요. 오늘 이렇게 저희가 이제 여러분께 아이링 수술이 어떤 수술인지 그리고 아이링 수술에 대해서 좀 궁금한 거에 대해서 제가 Q&A 시간을 가져보았는데 혹시나 이 외에도 아이링 수술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댓글을 남겨주시거나 저희 병원으로 문의를 주시면 제가 빠른 시간 내에 여러분들 궁금증을
해결해드리는 안과의사 염동주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안과의사 염동주였습니다. 안녕. 앞으로의 그 해외 환자들에게 글로벌하게 인사 한번. 프랑스 분들께 제가 봉주, excuse-moi, je m'appelle 동주요, vous appelez comment, je suis 이 정도까지 저희 고등학교 때 불했기 때문에 요거 말고는 제가 외국어 하는 게 별로 없습니다. 일본어 아는 거 몇 가지 있죠. 도요가 시마리마스. 저희 병원 바로 옆 건물에 저희가 뭐 해커스 오학원 뭐 이런 거 엄청 많잖아요. 그냥 지나치지 않겠습니다. 올해는 이제 영어 공부를 그리고 조금 더 외국어를 좀 더 공부할 수 있는 그런 2024년이 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